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예측할 때 가장 그래도 기준이 되는 것은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무응답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 과거의 지방선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숨어있는 무응답층이 결국은 여당표가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도 얼마든지 동의하고요. 과거에는 숨은 표가 되게 야당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요. 사실은 민주화 이후로 이제 점점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보 우월주의라는 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유식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뭔가 고민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 섣불리 보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실 자기가 봐도 이게 좀 수습도 잘 못하고 이게 엉망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무당파층이라고 불리는 중에 상당수 새누리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 SNS 버즈량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2040에서 정치적 무관심증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파층은 새누리 지지층도 있고 물론 거긴 2040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꼭 새누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거에 다 정말 싫은 정치가 싫은 2040 세대들도 포함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가 1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응답층,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은 대개 어떻게 분류가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결국은 여당표로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여당표로 가는 게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5, 야당표로 가는 쪽이 많을 것이다 5, 판단할 수가 없다 4명. 이런 분은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무책임하게 기회주의적인 답변이죠. 예. 아니 근데 그만큼 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그 정치권의 그 행보가 아직 이게 딱 유권자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저게 정말 잘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야당의 그 여러 공세라든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신뢰를 주기가 참 어렵고 어떤 뭐 대책을 대안을 딱 내세우지를 못한 상태.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갈리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은요. 지금 굉장히 무당파층이 아직도 많아요. 20% 훨씬 넘잖아요. 예전 선거 같으면은 지금 이맘때면은 15에서 18 정도가 나오는 그게 예전 선거인데 지금 아직도 많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튈지는 모른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것이 앵그리맘, 앵그리데드 아닙니까? 이번에 학부형 네. 이 유권자들. 그딱 세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40대, 50대 네. 표심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앵그리맘, 앵그리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온 국민이 다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 세대에 한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오버하는 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이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오버하는 거는 오히려 화가 났던 사람들 하지만 원래는 보수적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을 화보다도 보수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글쎄요, 앵그리가 어느 정도 앵그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부 내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무총리 내정자, 안대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다 갈아라, 뭐 중진이 이런 발언도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변수가 될까요? 굉장히 좀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뭐 크게 어떤 결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적어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뭐 근거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표의 이동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정부 조직도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슷하게 지금 또 다시 비슷하게, 바꾸고 말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일단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보수들도 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저는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의 여론을 잘 받아들여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조직법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복잡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 여기서 복잡한 얘기 꺼내면 그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고. 단순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안대희 총리 후보자 문제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간단하거든요. 일당 1,000만 원이래. 이러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정부 여당 쪽에서, 청와대 여당 쪽에서 심사숙고하고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당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지금 남은 일주일을 잘 풀어서 최고의 성적을 얻으려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지금 예를 들어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갖고 지금 작성 중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청와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 명단에 넣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족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또 농성을 벌이고 계시고, 이제 이런 문제니까. 지금 아까 신일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가지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국정조사를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거리일 수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추궁하고 또 이제 추진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작용할 겁니다.